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우리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 현재 이별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랑은 이렇게 끝나게 될지 아니면 죄점화를 하게 될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바나나, 두 번째 버섯, 세 번째 강아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첫 번째,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현재 상대편과 이별이 되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리딩을 들어오셨을 텐데, 두 분의 사랑 이렇게 끝나게 될지 아니면 다시 재점화가 될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편의 에너지를 한 장씩 열면서 카드를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의 에너지를 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7개의 펜타클 카드예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스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제가 카드를 열기 전에 두 분이 이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별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현재 지금 사귀고 있는데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라는 그런 걸로 들어오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별이 됐다라고 볼 때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두 분 다 그냥 각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집중하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또 따로 있는 건데 그것 외에도 여러분 삶에서 뭔가 좀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뭐 일 같은 거죠. 상대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막 슬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두 분이 뭔가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액션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카드를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카드를 볼 때는 두 분이 좀 이별이 된 게 시간이 좀 꽤나 지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아이고야, 5개 칼이 나오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2개의 지팡이가 나오네요. 이러면 또 좀 달라지는데.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10개 칼의 역방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10개 칼의 역방향. 4개의 컵이 나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9개의 동전이군요. 밑에 엠프레스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리딩을 잘못했습니다. 두 분의 카드를 보고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꺼내는 걸 보면은 액션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두 분이 이렇게 끝날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쪽에서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간이 한가해지거나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해 가는데 교통정체에 걸려서 여러분이 조금 음악을 듣고 뭔가 생각에 잠길 어떤 시간이 생기면 이분 생각이 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진짜 그게 궁금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간절해서 이 사랑이 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신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 사랑에요, 나쁜 감정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이별이 있거나 이랬을 때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번만 더 참아봤을 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갔고 지금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은요, 지금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타가 뭔지 알았어요. 이 스타는 눈물을 의미하는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여러분은 뭔가 좀 털고 나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거기에 좀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분에게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주변 사람들의 소개라든지 뭐든 간에. 그리고 어쨌든 이별이 된 거면 뭐 싱글이기 때문에 만남을 가져도 되죠. 그런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분 역시도요, 이 이별에서 상처받았어요. 보통은 이제 상대편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보타로 리딩에서는 상대편들이 보통 다 잘못하고 다 못됐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이 상대편인데 이 상대편은 지금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본인도 상처받았어요. 이별이 됐을 때 했던 심한 말들, 그런 것들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 이분은 마음 아프지만 본인도 아프고 그렇지만 여러분에 대한 악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지.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현재 싱글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노력을 지금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분에게 뭐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지금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여러분도 싱글이고 혼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 안 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과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은 슬픈 것이고 여러분 진취적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상대편이 조금 마음이 여리신 분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철없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 자체가 구질구질한 게 싫은 것 같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착착 이렇게 처리해내고 그러신 분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은 조금 감정에 휘둘리는 분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부터 열게요. 도대체 진실이 뭐야? 라고 합니다. 이분의 어떤 진짜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카드를 꺼낸 거 보니까. 도대체 진실이 뭐야? 진실은 뭐인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자, 한 장 더 엽시다. 엥? 전 여러분이 안 운다고 생각했는데 나 밤에 울어 카드가 나옵니다. 낮에는 안 울어요. 100%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신 느낌이라서 낮에 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회사 출근해서 울고 있으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왜 화장실에서 메이크업도 고치고 하잖아요. 이사로에 들어가서 울고 있으면은 이제
같은 동료분이 와서 이게 누구 울음소리야 해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구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머 너 왜 거기서 왜 울고 있어 왜? 어머 웃겨? 왜 우니? 약간 요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울고 밤에 운다. 슬픔을 좀 감추고 좀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이분을 좀 보시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난 있잖아. 우리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영상, 장면, 그런 것에, 스톡돼 버렸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분이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어지는 게 두 분이 함께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자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양일까라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러분의 기억에 좀 많이 잠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나는 너를 보내줄 수 없어. 여러분들을 털어낼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 여러분한테 꽉 잡혀 있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보타로의 상대편들은 하나같이 다 못됐고 무능력하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이 깠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분이 많이 후회하고 여러분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느껴지는 에너지로 두 분을 조금 유추해 보자면 이분은 그냥 여러분은 너무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소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미래도 이렇게 구상하고 약간 요런 거죠. 약간 진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커플이더라도 나의 바운더리라는 게 또 좀 중요했던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상처는 있어요. 밤에 울잖아요. 물론 낮에는 안 울어요. 이분과는 좀 성향이 확실하게 달랐던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두 분이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힌트를 얻어봐요. 뭐가 있었는지. 블로잉 키스가 있는데요. 너무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솔직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이 이별이 됐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 본다면 이분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이 키스할 때마다 너무 그 아가리 똥내 때문에 힘들었다. 약간 이런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카드긴 한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 사랑했다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무튼 두 분의 사랑은 너무 좋았대요. 두 분은 어떤 과거가 있었냐라고 꺼냈는데 이런 걸 꺼낸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쪽에서 5개 칼을 꺼냈다면요. 여러분하고 이분이 많이 다퉜고 특히나 이제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같은 것들도 좀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두 분은 너무 좋았나 봅니다.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라는 게 문제였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카드긴 합니다. 두 분 이렇게 끝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드래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용 카드가 나왔습니다. 용가리. 무엇을 의미하는 카드인지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그렇군요. 별이 나옵니다. 별이 나왔어요. 자, 여우가 나오네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우. 옛날에는 카드 열면은 여우가 계속 나왔거든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겨울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번호 조합을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상대편이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은 두 분이 뭔가 다시 엮인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뭔가가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카드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밑에 깔려있는 카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소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밤에 울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분을 받아주는 부분은
솔직히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고 그런 거지. 만약에 이분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성향으로 봤을 땐 제 느낌적으로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남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카드를 읽어드릴게요. 자, 용가리부터 나왔죠? 용은 힘을 의미하고요. 진격한다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머릿속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별이 나왔죠. 별은 희망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별도 나왔고 여기도 별이 나왔고 하는 거 보면요. 지금 상대편은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놓친다는 것은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적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데 여우가 나왔죠. 솔직히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분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희망에서 여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희망을 보지 말자라고 해서 여우가 나가는 건데 나가면서 다시 또 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희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 역시도 지금 4개의 컵이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은 4개의 컵이 있어요.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이 관계에 청산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로 가보자라는 생각 1. 그래도 내가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는 우리 둘이라는 그 영상, 그 사진, 그 장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다시 가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희망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겨울이가 있죠. 저는 솔직히 겨울이가 나오면 상대편으로 보고요. 봄이하고 가을이가 나오면 여러분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편이 지금 다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여우도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별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는 드래곤이 있잖아요. 즉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쟁취하고 싶은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겨울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함께 더불어. 물론 이 희망에서 나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 겨울이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렇게 포기하지 말자. 내가 바뀔게. 내가 노력할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줘. 내가 최선을 다할게. 너라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렇죠. 가치가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게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이분을 안 받아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은 뭔가를 하겠다는 말이고 그것으로 볼 땐 이것은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번호 조합은 I가 나왔습니다. I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타로 밑에요. 언더라인 밑에 엠프레스의 역방향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작이 나온 걸 보면은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도요. 여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됐어. 인연이란 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분은 겨울이는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 I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I는요, 보통 타로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를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한번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바나나를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와 이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필리핀하고 동남아 가면은 그냥 길에 천지로 널리는 게 바나나인데, 그럼 그 모든 바나나가
다 먹으면 배탈 나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먹었던 거 하나가 배탈 난 거잖아.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바나나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뭔가 얘를 잘못 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할게요. 너를 다시 볼게. 너는 비타민 C도 많고 소화도 잘 되고, 소화 잘 되나? 변비도 없어지고, 변비도 없어지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새로운 시각으로 바나나를 본다는 거죠. 즉, 이 관계를 바라볼 때 이분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실망했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것이 왜 실망이지? 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들이 각인이 되면서 이 관계 자체가 아예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보이는 것 자체가 드래곤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용갈이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노력해서 쟁취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할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끝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한 끗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싫다고 했는데 계속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계속 이러면은 뭐야 너! 내 말했잖아! 저리 가 얘! 약간 요렇게 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스토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오라클을 열겠습니다. 황소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디톡시파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인데요. 뭔가 해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해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계속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디톡시파이가 필요하다, 해독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황소자리의 풀문은 정갈자리에서 뜹니다. 올해 2025년 11월 20날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오늘 이 카드를 꺼낸 게 시기적인 부분도 좀 보고 싶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풀문 토러스는 한참 가을 때 뜨는 거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게 희망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별이라는 게 좀 미래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르노만드가. 그래서 시간이 좀 다소 좀 지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Flying Free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날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계속 왜 자꾸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좀 포기한 부분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성공이에요. 아니죠. 성공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이 거창해서 자아인데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받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마저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라는 의미로 볼 때는 이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이 좀 낫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된 타로 리더잖아요. 그냥 못된 것도 아니고 제일 못된. 여러분은 사랑을 할 때요.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에게 있어서 다소 실망적인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은 둘이 같이 있어야 되고 둘이서 다 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관계 안에서도 싱글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싱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우겠다 이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혼자인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있는 성향이신 거라면 이분의 이 사랑이 다소 여러분의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주의 조언을
보겠습니다. 조언 한 장씩 열어볼게요. 예스 카드가 나옵니다. 뭔지 몰라도 예스 느낌표 오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저는 왜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분하고 뭐 다시 만나서 뭔가 된다 이 예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열심히 뭔가 노력해오고 해왔던 그게 잘 된다라는 그 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믿어라. 신념을 가져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니까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뭔지 몰라도. 자, 마지막 카드인데요. 여러분과 이분 포함, 다른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사랑은 뭔지를 봅시다. 여러분에게 노크할 새로운 사랑은요. 퍼펙트 매치 카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정말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분은 사랑 없이 못 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상당히 자존감이 있고 여러분도 노력을 했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바뀌겠죠. 뭐 그렇게 되면 퍼펙트 매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정말 잘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사랑 끝난 건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거예요. 드래곤을 할 거예요. 드래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나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두 번째,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점화가 될지 두 분의 관계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상대편의 메인 에너지 한 장씩을 꺼낼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7개 칼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프린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타로 카드에서 이 7개의 칼 카드를 가장 싫어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가 7개의 칼인데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이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관계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불만족스럽고 이 전 상대편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이쪽으로 좀 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기는 해요. 그게 좀 가장 큰 가능성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상대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어서 그런 혼동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은 프린스 오브 펜타클스를 꺼냈어요. 다시 나에게 연락해줬으면 이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다시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줘서 이분은 도저히 여러분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마 갈 수 없어서 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그냥 망부석처럼 기다린다. 1. 혹은 이분 역시도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나는 그 손을 잡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이분은 그냥 말없이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일단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분이 좀 이별이 된 게 좀 꽤 지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뭐 지난달에 뭐 이별이 됐다. 약간 요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를 올리면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카드를 먼저 꺼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퀸 원즈예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멋있다. 나는 슈퍼모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죠.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슈퍼모델이다. 5개 칼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에이스 펜타클이 일단 뒤집어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게요. 10개의 동전이 서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페이지 컵이 뒤집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꺼냈던 요 큰 타로 카드 2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르게 카드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두 분은요, 지금 현재 무엇인가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분도 그렇고 이 관계를 다시 하자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면 뭔가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뭐 시간이 경과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좀 많이 식어 있어서 그때 내 감정이 너를 좋아했던 것이지 지금 내 감정이 너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대편이요, 무엇인가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느낌적으로는 이 나이트, 이 동전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할 여지는 있는데 다만 이 관계가 다시 뭔가 이정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힘들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느낌의 나이트 동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대편이요,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립다, 뭐 여러분하고 뭔가 다시 잘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카드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편은 다 하나같이 다 동전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이분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그럼 뭐 이분에게 뭐 죽고 못 살 정도로 뭐 그렇나?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여러분은 이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이 이전에 힘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이분에게 끌려간다는 표현 너무 안 좋네. 아무튼 뭔가 에너지가 이분에게 계속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끊어내고 이제 나도 너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5개 칼의 역방향이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이요, 지금 어떠신 것 같냐면 이분 생각나요. 그리고 이분이 뭐 그립거나 뭐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은 거부해요. 생각에서 거부하고 어떤 감정들도 거부하고 하는데요, 다시 또 끌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붙어서 그래요. 끌려간다는 말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그렇게 돼요. 자석처럼. 그런데 그걸 계속 저항해 왔어요. 저항. 그 저항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생활이 됐어요. 생활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이 사람에 대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생각나고 이전에는 너무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막 그런데 지금도 화는 나요. 그런데 그 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력이 짧아서요, 발에 불편한 뭐 사마귀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나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치료는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걔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그래도 이제 그 불편한 걸음걸이가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정말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많고 겉으로 보이기 정말 멀쩡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생활이 된 거예요. 아픔이 생활이 됐다라는 말만큼 또 가슴 아픈 말은 없는데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더라인이 페이지 컵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서로에게 사랑이 좀 많이 식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과 뭔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상대편은 죄송하지만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펜타클의 역방향을 꺼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뭔가가 된다라고 할 때 이분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길게 가려고 하는 관계라고 볼 때 만약에 다시 만나서 뭔가가 된다면 그거 자체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거절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은 큰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내가 가서 먼저 노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절당할 건데 내가 왜 가야 돼? 라는 위치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밑에요. 뭐가 있나 해서 봤더니 매디션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아직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에너지가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보면은 계속 방전되잖아요. 이게 이제 0%가 되면 핸드폰이 꺼지는 건데 지금 좀 많이 식어 있어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좀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부터 갈게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감정이 나를 가끔씩 오르락 내리락하게 해. 극단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울럭울럭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7개의 칼이거든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7개의 칼과 5개의 칼의 역방향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누르는 거예요. 뭐 차를 타고 달리다가 창문을 열고 야 이 씨발 개자식아! 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털어버리면은 그냥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누르고 그 상태에서 그것이 생활이 된 거예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나에게 너무 과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정이 좀 컨트롤이 안 되나? 저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막 힘들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만약에 이 퀸 원즈가 진짜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기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독한 연놈들이에요. 나 아프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감추면서 사는 거예요. 나 오히려 더 괜찮아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 감내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나 봐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이 아픔이 끝나기는 할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아프지 않는 것 같은데. 이분은요, 지금 상당히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크게 굴곡도 없고 그런 삶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맞아요, 이분이. 왜냐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분은 거절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분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10개의 동전이 나왔다면 일단 이분은 이 삶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냥 평탄해요. 그래서 크게 뭔가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누군가를 지금 사귀고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봅시다. Don't put up with my BS 카드가 나옵니다. BS가 여러분 불씨시거든요. 불씨. 그러니까 헛소리, 헛짓. 우리말로 하면 지랄일 것 같아요. 지랄들을 참지 마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분이 나쁜 행동을 하고 헛짓거리하고 하는 것들을 참지 말래요. 그 말인 즉슨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를 준
그것을 말하는 게 이 BS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여러분하고 사귈 때 뭐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들켰다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것들, 뭐 여러분을 놔두고 뭐 다른 사람을 뭐 선택해버리고 뭐 약간 요런 것들, 뭐 여러분을 좋아하는 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꺼내는 걸 보면은 이분은 나라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인 건데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어차피 나를 거절할 거고 그런 거라면 나를 선택하지 마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인 걸로도 일단 느껴져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도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슬픔이든 잘못된 후회든 뭐든 간에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자,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봅시다. 우리 힌트를 얻어봐요. 한 장을 보겠습니다. 아, 웨딩 링스가 나오네요. 두 분이 정말 잘 맞았나 봐요. 두 분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뭔가 약속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걸 하자, 너는 나의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씨이 나왔잖아요. 이분이 뭔가 여러분의 약간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끝난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한 거잖아요. 이게 웨딩이라는 게 거의 이 카드들 중에서도 가장 진지하다고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사랑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 정말 헌신하고 약간 이런 건데 어떤 일이 하나 생긴 것 같네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웨딩으로 볼 때는 이 문제 자체가 이혼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혼을 했는데 나는 당당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에너지가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은 있는데 다만 애정 자체는 지금 많이 식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과거에 뭐 때문에 문제였냐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꺼냈는데 웨딩링이 나오다니. 결혼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분이 그 당시 뭐 거짓이었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사랑은 엄청나게 컸던 것 같네요. 웨딩링이 나왔다면. 지금 이쪽에서 불빛을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분하고 정말 이 사람이랑 정말 평생 함께 하겠구나라고 할 정도까지도 생각했었을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별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요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평온하게 뭔가 여러분들과 다르게 크게 어려움 없어요. 이게 감정적인 어려움이. 그래서 여러분은 막 이렇게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쪽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좀 그렇긴 합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오라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꺼냈는데 오라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라클 카드 한 장씩 열겠습니다. 뱀부터 나오네요. 그래요. 여긴 바보 타로기 때문에 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뱀이 있는데 뱀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뱀이 왜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여기 웨딩링도 나와 있는데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우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번호 조합을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안 끝납니다.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남아있는데 이 카드는 어쨌든 우주가 에너지를 보내준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힌트 같은 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라클이 나왔어요. 오라클은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 나오잖아요. 흑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뭐 길을 인도하고 뭐 답을 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뭔가 연륜이 있는 분들로부터 가르침과 지혜를 찾아라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분 사이에 남아있는 거래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뱀이 나왔어요. 뱀은 일단 독입니다. 딱 봐도 그냥 뱀은 독이에요. 그리고 뱀은요, 제3의 인물이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관계 자체가 삼각관계 혹은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이분이 관계가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뱀이 지금 이 북회 있죠? 이 꽃다발을 보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뱀이 이 꽃다발을 들고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뱀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분은 나의 헛짓거리,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참지 마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진실한 사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분에게서는 좋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런데 41번 우물이 나왔어요. 자, 우물은요, 여기 이 도르래가 있잖아요. 얘를 돌려서 내려보면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물을 끌어올려 봐야지 바가지에 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깊은 곳에 진짜 나의 희망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꽃다발을 들고 와요.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사랑을 재점화하자예요. 그 재점화하자에서 이 꽃다발은 진짜 꽃다발일까? 아니면 독일까? 거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물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의 오라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를 모두 끌어와서 지금 이 꽃다발이 진짜 꽃다발인지 독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들고 올 거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꽃다발을 받을 때 나는 있잖아, 너가 뱀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너란 사람만으로도 충분해. 내 옆에서 독이 되어 나를 물어도 좋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요, 이 우물을 안 내려도 돼요. 그냥 다시 상처받아도 난 상관없어. 나는 그냥 너가 없는 이게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꽃다발이 만약에 진짜 진실한 거였다면 여기에 7번 뱀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뱀인데 뱀이 꽃다발을 들고 왔으니 도대체 이 꽃다발은 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제가 말을 계속 뺑뺑 돌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꽃다발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번호 조합은 12번 새가 나왔어요. 자, 새 4마리가 있죠. 저는 솔직히 요 그 카드 찾을 때요,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막 찾거든요. 근데 번호 조합이 12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판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2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얘는 커플을 의미하고 얘는 뭐냐면 친구의 입장이나 이성적 판단하에서 만나는 거죠. 감성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공적인 자리 이런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런 데서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즉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하는 대화예요.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 두 손 꼭 잡고 화해하자 이 대화가 아니라 그냥 다소 공적인 자리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주변에 대화가 있을 거랍니다.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는 뭐냐면요, 요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은 잘 지내? 뭐 네 생각도 많이 했고 네의 의중을 알고 싶어. 만약에 너가 괜찮다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문장만 들으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너가 그런 마음 먹고 있구나, 나도 그래, 너를 오래 기다렸어 해서 뭔가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말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는. 거기서 너는 어떻게 살았고 네가 그 당시에 나한테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그 문장들을 조립해서 어디에서 지금 그것이 삔대가 틀어졌는지를 찾고 부캐가 진짜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선택하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꽃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카드가 나왔다면 이 대화에 이 꽃이 진실한 꽃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고민 없이 이 사람을 다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 카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사람이 갖고 온 이 꽃은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답을.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대화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서 이 관계가 끝나면 끝이 나는 것이고 더 가면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건가요? 아니요. 끝나진 않았어요. 뭔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죄송하지만 뭔가 구린 게 남아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오라클 열겠습니다. 황소자리가 나오네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픔이 생활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아픔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막이든 내 몸에 있는 암이든 뭐든 간에 이것을 잘라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과 다시 뭔가를 해서 내가 그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상당히 끌리는 무엇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BS인 사람에게 나의 아픔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요. 시기를 좀 보고 싶어서 꺼낸 것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황소자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인데 특히나 유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27일, 2025년 4월 27일 날 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온다는 카드는 없는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러 들어갔는데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만난 게 아니라 만나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되다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어떤 말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던진 말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말이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속뜻이. 지금 리딩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적인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인 것인지, 아니면 아니요. 카드 엽시다. 뭔가 신선하게 시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앞에 뭔가 새롭고 원더풀한 새로운 비기닝이 하나 있대요. 새로운 시작이 하나 있대요. 저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 딱 열렸을 때 저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스벅에 여러분이 아사로 들어갔는데 그 아는 이제 그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은근히 그렇잖아요. 그거 안 쓰고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를 시켰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대답 안에서 이 부케를 받았어요. 뭐 이게 다시 나랑 사귀어줄래가 아니라 사귀어줄래라는 뉘앙스를 받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얘가 지금 나한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카드에 의하면, 제가 느껴지는 바에 의하면, 아, 그렇구나, 너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적인 아픔이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타벅스에서의 만남이 오히려 이 사람과 완벽하게 끝을 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새로운 스타트. 이분이랑 뭔가 잘 되는 스타트, 그렇게 바라고 계신 분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우주의 메시지를 봅시다. 예?
우주의 메시지 없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답니다. 어떤 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잖아 도도 가능하겠죠. 한 장을 더 열어볼까요? 진행시켜 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라고 합니다. 이게 이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인 것 같진 않고요. 뭔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더 앞으로 밀고 나가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퀸 원즈거든요. 정말 매력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을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 이분 포함해서 어떤 사랑이 있을지요. 프렌들리 서포트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카톡이 됐든 뭐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부분을 지혜의 밑바닥까지 끌어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이분하고 끝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데 그 친구처럼 지내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마음을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 1.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판단 내려지기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갖게 된 게 하나가 있거든. 뭐냐면 생활 아픔이야. 너는 모르겠지. 근데 그게 뭔지 알고 싶으면 바보타로라는 데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 생활 아픔이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꾸준하게 아파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와 친구로 지내면서 적어도 너를 만나게 되면은, 왜냐면 이게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7개의 칼의 잘못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있잖아. 너 쪽으로 가게 되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한테 가서 밥을 먹을게. 그리고 우리는 가끔 카페를 가자.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자. 왜냐면 이건 단순히 나의 생활적 아픔을 없애기 위한 거야. 그런데 너라는 사람과 잘 될 거라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게, 너는 불시시고 너는 뱀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은 내가 철저히 막을 거야. 만약에 그게 오케이 된다면 넌 나한테 연락해. 커피는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간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오게 되면 혼자서 이렇게 아파하지 말고 털 거 있으면 털라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연락 끊지는 말자. 그냥 서로 아는 사람으로 있자 정도.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3번째 댕댕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의 메인 에너지 한 장씩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의 카드입니다. 2개의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상대편이에요. 상대편은 프린세스 오브 하트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은 2개의 칼인데요.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가장 큰 키워드가 두려움입니다. 무엇인가 직면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대편에게 연락하거나 혹은 뭐 메시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한다는 의미가 좀 커요.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상대편과 연결이 되어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아니죠, 시작을 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게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상대편에 대한 마음이 상당한 부분으로 남아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렵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개되는 부분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현재 무엇인가를 막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은 프린세스 하츠를 꺼냈어요. 이 카드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I am sorr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주 크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 불꽃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미죠. 여기 보면은 이 공주분이요, 이렇게 편지를 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컵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다시 제대로 해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태보면요. 자, 이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와 사랑을 시작했다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리딩은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잖아요. 그러면 이별이 됐다라는 말이고 이분이 누군가를 사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어떤 누군가와 조심스러운 사랑을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는 따라가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놓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이분이 미안하다라고 오게 되잖아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수락하게 될까봐 여러분이 두려워서 이분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분과 함께 있을 때는 이분에게 많이 휩쓸려 다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휩쓸린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두 개의 스워드는요, 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A를 선택해도 좋은 게 아니고 B를 선택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는 것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쉽고 뭐 그런 상황에 이 사람과 무엇인가 맞닥뜨리게 될 때 두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다소 좀 혼자서 무엇인가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펜타클스가 역방향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얘도 페이지인 건데요. 이 친구는 이제 컵을 꺼냈는데 여러분 동전이에요. 근데 일단 뒤집어서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10개의 칼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래요. 상대편 열어봅시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건 맞는데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7개의 칼이 나오네요. 뭐지? 7개의 칼. 7개의 칼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하는 카드인데 킹 펜타클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렇군요. 왜?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에이스 스워드가 있고요, 나이트 원즈가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에이스는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일단 얘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제 느낌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것에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단이 내려지고, 그래, 우리가 뭐 과거의 일은 덮어두고 다시 무엇인가 해보자,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게 칼인데요.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마음이 남아있고 뭐고 간에 이 관계 자체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두 분 다 뭐 서로를 그리워하든 뭘 하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뭐 두려워해서 다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면 어쩌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한들 이것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38선 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38선 밑에 있으면 그걸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근처에서 통일전망대 근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두 분이 뭔가를 다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남아있을지언정. 그렇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꺼냈던 건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인데요. 이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미안하지만 나는 너에게 여지가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0개 칼이에요. 지금 보면은 챈들러 앞에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을 뒤에 숨겨놨죠. 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얘가 정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도 이 고통이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클은 기본적으로 컵이 아니잖아요. 동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 조금 더 가까운 카드거든요. 이성적 판단으로 봤을 때 내가 너를 뭐 사랑하고 뭐 하고 뭐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나발이고 간에 이것은 이치적으로 봤을 때 너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너를 아직 좋아하고 너를 그리워하고 하는 건 다른 문제지.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엄연하게 따졌을 때 잘못은 너가 한 건데 내가 너에게 다시 무엇인가 허락한다는 것은 나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너를 끊어줄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는 걸 막고 있다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은 엄연하게 다른 의미죠. 끊어낸다와 막는다는 것. 오지 마라. 왜냐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버릴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이 칼을 내가 선택할지도 몰라. 이걸 이렇게 바꿀지도 몰라 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이스 스워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에이스라는 것은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이스, 칼, 지팡이, 컵, 뭐 동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다 시작을 의미하는데 칼은 뭐냐면 잘라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라낸다는 것, 뭐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크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요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I am sorry를 하겠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와 있을 확률이 87%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 카드 때문인데요. 지금 모니카가 이렇게 칼을 들고 나가려고 하죠.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슬쩍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뭐 공동적으로 모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뭐 회사의 프로젝트든 뭐든 간에. 그런데 나는 슬쩍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난 여기서 뭔가 덤탱이 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살고 싶어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분이 지금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때 그리고 그 사랑이 페이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여러분 쪽으로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킹 펜타클이 역방향이 됐습니다. 킹 펜타클은 기본적으로 돈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왕인데요. 내가 돈가스 집을 하려면 일단 가게 계약을 해야 되고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킹 펜타클이고 이제 계약을 끝냈어요. 그럼 이제 돈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딱딱 나눠서 뭐 포크 사고 나이프 사고 뭐 돈가스 뭐 튀길 뭐 기름솥 사고 이런 걸 하는 게 퀸 펜타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게 조금 큰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책임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임감을 담당하는 왕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랑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새롭게 시작하는 요 관계 있죠. 이 관계에서 이분이 느껴지는 게 상당히 큰 책임감인가 봐요. 그런데 본인은 그 책임감에 완벽하게 올인할 자신이 없나 봐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새롭게 사귀고 있는 분이 이분에게 결혼을 제의했다든지, 이분은 그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든지, 그럴 때는 나는 너와 결혼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없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그 관계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쪽으로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상처를 받은 상태잖아요. 상당히 큰 상처였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누군가를 선택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쉬운 단어로 바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두 개의 칼의 관점에서 볼 땐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요. 80%가 이상이요. 이 사람이 돌아오면요. 여러분이 받아줄 수밖에 없어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시 또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오면은 당연히 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킹 펜타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관계에서 이분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같이 사귀고 계시는 분이 돈 씀씀이가 크다든지,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버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분에게는 스트레스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가고 싶다 이지만, 여러분들은 행여나 나한테 돌아올까 봐 라고 해서 상당히 이성적 판단하에 난 널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면 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또 말을 바꿔보면, 만약에 이전에 이분이 여러분을 떠났다,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받아줬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두 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 먼저 여러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분을 끝내고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에서 난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1. 혹은 이분하고 뭔가를 다시 한다면 이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죠.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나는 너의 키스를 갈구한다 라고 합니다. 이분과의 달콤한 것이 확실하게 있었나 봐요. 이분의 뭐 외모라던가 이분의 뭐 속삭임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그냥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두 개의 칼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카드가 나오네요. 난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멈출 수는 없나 봐요. 누군가와 함께 없다라고 볼 때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무엇인가를 할 때 이분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갖는 게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누군가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7칼이 원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B에 있는 거예요. B에 있는데 A로 가고 싶은 그 에너지거든요, 지금 얘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뭐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든 뭘 하든 뭐 생각은 나나 봐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난 있잖아, 그 어떤 것도 약속해 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킹 펜타클. 제가 이 카드의 키워드 말씀드렸죠. 책임감.
책임감이 지금 없거든요. 책임감이 없다기보다는 너가 해달라는 것, 너가 바라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또 말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런 사람이 될게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겠죠. 뭐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입장은 있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10개 칼을 꺼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리에. 그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상처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람을 폈다라면은 7번 칼의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이 너무 상처를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볼 때는 이분이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과연 무엇 때문에 두 분이 문제였는지.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백스태빙이 나오네요. 등에 비수를 꽂다.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입니다. 뭐 이건 볼 것도 없는 이 카드입니다. 등에 비수를 꽂다 카드. 등에 비수를 맞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것도 등에 비수를 꽂는 거겠지만, 뭐 바람을 핀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기일 수 있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의미죠. 등에 비수가 날라올 줄 누가 알아요? 등에 비수가 온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으면은 뒤로 돌아보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 여러분은 현재 이분에게 난 너의 키스를 갈망해 카드를 꺼내는 거라면, 여러분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너무 무례고,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양은 좀 바뀌었으나 사랑이라는 그 원천은 바뀌지 않았으나,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알려준 것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받아왔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을 당연히 걸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성적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는 또 어떡하지? 그 사람의 키스가 갈망되어서 나는 받아주면 어쩌지? 라고 갈등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 역시도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오는 걸 받아줬다고 해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킹 동전을 뒤집어서 꺼냈다면 저는 그래요. 신뢰라는 거 있잖아요. 신뢰.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신뢰가 부족하면요, 뭔가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잊어보자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요, 우리의 주제인 이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뭔가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아슬아슬한 에너지들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여러분 눈치를 보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에너지 것이고, 여러분은 혹시나 얘가 빠져나와서 나한테 다시 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정말 끝나게 될지 어쩔지 볼게요. 블랙캣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글쎄요, 여러분은 별로 썩 반갑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카드가 나오기는 하네요. 옆에 르노만트를 깔아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아이구야, 다리가 나오네요. 지난번부터 왜 이렇게 다리가 나오죠? 다리가 나와요. 다리. 두 분은 교각을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 가능하죠. 백합이 나오네요. 백합.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열쇠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자, 번호 조합을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아니요. 두 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 여러분이요, 이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뭐였냐면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내가 소중하게 갖고 온 아주 여러분 적절한 단어를 알려주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소중한 것에서 여러분이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갖고 왔는데, 이게요, 여러분이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아껴줬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두 사람이 하는 행위죠. 그런데 단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보낸 시간. 예를 들어 뭐 그냥 진짜 단순하게 어디 뭐 경남에 통영으로 놀러를 갔다. 그러면은 뭐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할 법한 뭐 뷰가 있는 창이 나 있는 그런 숙소를 하나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통영에 있는 맛있는 굴점 파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맛집을 검색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고 이 시간에 이런 추억을 나누고 그랬던 것들은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커서 아이돌 가수가 되겠어 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갖고 온 거예요. 소중하게. 내가 했던 노력, 시간, 추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편은 거기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 안에 포함된 게 이 분이잖아요. 이 상대편인 건데 이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이 상대편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추억과 모든 갖고 온 소중한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받아야지 이 소중한 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편은 글쎄요. 그런 표현까지 쓰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또 씁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원래 태어나길 못되게 태어나서 그래요. 제가. 이분은 여러분을 조정할 줄 알아요. 이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가면 나를 받아준다는 걸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올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끝나는 건가요에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다리를 건너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가장 두려운 게 그 다리를 건너오는 그 사람을 볼 때요. 이 백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온 그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오는 것은 열쇠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식상하고 진부하게 이분이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다 버려버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들을 했는데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라는 그 말이 열쇠겠죠. 적어도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 두 개의 칼 중에 어떤 칼 하나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검정 고양이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고등어 고양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치즈냥이는 별로 안 좋아해요. 까만 고양이도 보면은 입 쪽에 흰색이 있고 가슴에 흰털이 좀 있는 까만 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 고양이는 좀 무서워요. 그런데 군데군데 흰털이 나 있는 까만 고양이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까만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에게 엄청난 행운이 오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마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즉 이분이 어떤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다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은 고양이가 냥!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선택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까만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든요. 클로버 카드. 행운입니다. 이분과의 행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이 채찍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도 가능한데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라라고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이성적 판단을 정말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성줄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카드인 것 같아요. 즉 블랙캣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그걸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운을 기다리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것에 현혹돼서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리딩에서는 다가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더 나은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행운이겠죠. 이게요, 어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정말 엄청나게 큰 불을 만들어주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이 상황에서 빠져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이 까만 고양이가 원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라내고 행운을 기다리는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요, 이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열어볼게요. 정갈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놔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약간 소문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드러나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나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자폭하게 냅둬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표면화될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겠죠. 지금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분이 지금 7개 칼의 에너지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분의 어떤 문제가 보여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보여지게 냅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분과 무엇인가를 해서 이분을 도와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표면화되는 것이 이분에게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선명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콜피오의 라스트 쿼럴문은 일단 정갈자리의 4분의 3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갈자리가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이니까 마지막 주라고 볼 때는 11월 15일서부터 11월 한 22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걸 오늘 시기로도 좀 보고 싶어서 꺼낸 거긴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좀 지나야 되겠죠. 이게 10월이다 보니까 가을쯤이라서 계절을 2개나 보내야 되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오는 이 행운이 이때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Renewing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리뉴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금 쓸데없는, 이분도 뭔가 이렇게 버리고 있네. 일단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다시 바꾸라는 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솔직히 이게 블랙캣이 가지고 오는 어떤 행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아마도 라고 합니다. 아마도. maybe 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maybe 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한 장만 더 열어볼까요? 당근이지. 이거 2개는 반대말인데, 그죠? 이건 뭔가 확실하지 않단 말인데, 이건 당근이지. 반대가 되는 말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리딩이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해 마음 단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 강인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내 마음 컨트롤 잘하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좀 여리거나 사랑 앞에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다시 내가 휩쓸리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늘 다 똑같이 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소 약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단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마음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정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이성적 판단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어라고도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약에 이 블랙캣이 없었다면 뭐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이분을 다시 한번 뭐 봐주고 뭐 한번 해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캣이 있다면 이 관계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갈자리 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이런 표현은 제가 정말 표현력이 짧아서 그런데요. 자폭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안 되길 바란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뭔가 지금 마음이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보여지는 사실들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카드를 열겠습니다.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소울메이트.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소울메이트 이분 아니고요. 새로운 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 것 같습니다. 블랙캣이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못된 리더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신 게 저는 보여요. 이런 사랑을 하셨다면 틀림없이 이 사랑을 보답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갖고 온 그 사랑은 너무 소중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버린다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버전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나은 버전 2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온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에 여러분이 노력했다면 소울메이트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노력했던 그만큼을 다시 돌려받는 사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요. 타로에서요. 강아지가 의미하는 게요. 소울메이트예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댕댕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보니까 1년 만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1년 만에 가지고 온 우리 사랑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해봤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멤버십 따로 하는 리딩 있잖아요. 썬 등급 분들 리딩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달 정도 결제해보시고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